작가님 근 2년 만에 개인전 인지인데요. 그간 기억나는 일상 아니면 경험,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특별히 있으신지. 그 2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에 저희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2년 동안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 아버지께서 좀 아프셔가지고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그럼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제목이 궁금해요. 전시 제목이 경계 저편, 비욘드 보더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서 시간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에게 있어서 경계랑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저마다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의 특별성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경계란 저희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차별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나 한 목표로 인해서 일어나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와 타자,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경계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계 저편, 제가 이번 시리즈 경계 저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우는 가치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시는 여기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전체가 꽃 시리즈로 순환적인 요소를 보여주셨었죠. 지금은 구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데 특히나 얼굴은 동물이고 몸은 사람인 게 굉장히 많이 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2년 전에 꽃 시리즈를 할 때 꽃을 그렸던 이유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대변하기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화단에 꽂혀져 있는 꽃은 딱 이 시대의 저의 젊은이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연물이지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심어져 있고 밖에서 자라고 있지만 다른 이의 케어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모습이 딱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꽃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처음 눈에 들어왔던 주제가 건물이었거든요. 그 당시 저의 시선에는 이 건물들이 화단에 심어져 있는 꽃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심어졌지만 어딘가에 이동할 수 없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거나 어떤 환경과 부수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습들이 화단에 심어져 있는 꽃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30대 중반에 불안한 청년기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소속감과 안정감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물을 그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소속감과 안정감마저도 대변할 수 있는 불안한 개체였었어요. 그렇게 이제 건물 시리즈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책임감 넘치고 건강하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셨는데 그런 제가 언제든지 불안할 때마다 달려가서 기댈 수 있고 기댈 수 있었던 저의 가장 큰 버팀목이셨던 아버지께서 급속하게 쇠약해지시고 무너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믿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가면서 딱 아버지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았거든요. 나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은퇴해서 좀 다리 뻗고 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한테 남는 거는 아픈 몸뚱이밖에 남은 게 없다고, 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너무 회의감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 걸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힘들게 투병을 하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쯤에 저기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 나이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뭐 경제적인 활동이나 부모님께 내비쳐지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스스로 부모님을 엄청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여쭤보시기를 너 그동안 왜 이렇게 겉돌았어? 많이 힘들었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도 없이 그대로 대답을 했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지금 아버지까지 아프시니까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속도 없이 대답을 해버렸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 평생 동안 너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안 들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부족했나 보다. 근데 하가 사실 아빠도 똑같았어. 이제 너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죠. 결국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저희 아버지의 인생과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스스로 이렇게 믿어버리면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순간순간 불안함과 뭔가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를 버티게 하는가 하는 스스로 제가 계속 끊임없이 되물었던 질문들에 대한 장면들을 한번 이번에 옮겨보자 해서 이런 시리즈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었던 뭔가 가장된 표현의 가면들과 동물들의 얼굴들은 저희들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유년 시절에 저희들은 자신감 넘치고 순진했는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뭔가 성인의 가면을 쓰게 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은 극한 상황에 닿으면은 자기의 유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런 제가 그림 속에서 보여줬던 얼굴들과 가면들은 어떤 경계의 기점에 섰을 때 어른의 가면이 벗겨지고 천진난만했던, 아니면 불안했던, 그리고 뭔가 감추고 싶었던 저희들의 또 다른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 이학이 바라보는 사회적 이상과 회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 생각에 이 이상주의자, 로맨티스트와 회의주의자는 사실은 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상주의자일수록 리얼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시키려면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상주의자와 회의주의자의 차이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얼마나 삐져 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작가님이 색약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인데 색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고 그걸 극복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장점으로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색약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한테는 엄청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당시 제가 많이 믿고 따르던 교수님한테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생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 자신의 노하우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팔레트에 번호를 매기셔서
차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뭐 1-3을 조색하면은 몇 번 조색하면 뭐 A-2, 뭐 이 톤에서는 이 톤을 여기다 사용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차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 몇 달 동안 브랜드별로 물감을 사서 뭐 특성을 기록하고 저마다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정말 집착하다시피 붙어서 외우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이 어쩌면 색이라는 것은 뭐 내가 빛과 그림자, 뭐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한 이렇게 부수적인 재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뭐 이 부분은 이래야 돼 이렇게 집착하다시피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색과 뭔가 그 명암의 구에 맞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질문인데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작가란 뭔지, 작가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우리 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작가란 우리가 뭔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명이라면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커다란 문화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와 같은 작은 작가들 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형성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란 그런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아마 제가 그리는 그림들을 통해서 제 그림을 작품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상이나 낭만이 조금이나마 충족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나 행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아티스트나 예술가란 말이 많이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란에 제 직업을 기입할 때도 항상 페인터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앞으로도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지 고민을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